2023년 11월 말 IT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G가 자사의 프리미엄 노트북인 LG 그램을 앞으로는 ODM 방식으로 생산한다고 발표한 것이죠. ODM은 생산자 개발 방식의 약자로 외부 업체에게 설계, 제조 일체를 맡기고 상표만 부착해서 파는 걸 말합니다. 그램의 ODM을 맡은 회사는 대만 회사인 퀀타로 LG 데스크탑 PC의 ODM을 맡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이게 충격이냐? 그램이라는 노트북이 나름 특별한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LG 그램은 2014년 LG 울트라북에서 파생된 브랜드로 흐름상으로 볼 때 크게는 2011년 1세대가 등장한 애플의 맥북에어, 작게는 경쟁사인 삼성이 노트북 브랜드인 센스를 파기하고 새로운 브랜드인 아티보 북을 만들자 이에 대항하기 위한 리브랜딩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경쟁사가 새 브랜드를 냈는데 우리 제품은 원래부터 좋았어요 하고 버티면 망하기 딱 좋거든요. 그 어필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당시 제 주변엔 맥북 에어를 들고 고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맥북 에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맥북 에어가 너무 이뻐서 일단 사긴 했지만 당시 맥북의 iOS는 한국 한정으로 쓰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문서 프로그램, PPT에 호환성 문제가 있었고 업무 및 학교 과제에서 쓰려면 번거롭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 액티브 엑스에서 걸려버리는 바람에 금융 서비스를 쓰기도 힘들어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상당한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지금 저라면 글을 쓴 후 키노트로 변환, 키노트 프리젠테이션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환상의 작업 체계를 갖출 수 있었겠지만 당시엔 제가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도 아니니 그냥 윈도우를 쓰는 게 더 나았죠. 다른 일반 사용자들 입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맥북에 윈도우를 깔았었는데 이는 애플이 공식으로 지원하는 부트캠프의 기능이었지만 윈도우는 맥북에 최적화된 OS가 아니라고나 할까, 맥북이 윈도우를 고려하고 설계한 제품이 아니라고나 할까, 소음, 저장 장치의 용량, 속도 면에서 그다지 이점이 없었죠. 솔직히 엄청나게 시끄러워집니다. 편의성, 휴대성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이뻐야 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 누구나 다 알지만 못 들어가는 틈새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을 LG가 정확히 파고듭니다. 우선 가벼웠어요. 이름이 그램이라 그런지 무게가 980g에 불과했는데 실제로 저울에 달아보면 970g 남짓으로 제작사 공표 무게보다 가벼운 어처구니없는 물건이었죠. 사실 1kg 미만의 노트북은 LG가 처음 낸 건 아니에요. 파나소닉은 마츠시다였던 시절인 2002년 3월 레츠노트 CF-R1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제품의 무게는 960g에 불과했으며 또한 소니가 낸 바이오 X505도 825g이었습니다. 모리사와 유진의 디자인으로도 유명했죠. 다만 한국산 노트북은 이외로 1kg의 벽을 잘 넘지 못했는데 그램은 이 벽을 넘어선 제품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화면이 최소 13인치는 되면서 1kg 미만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램이란 명칭은 1kg 이하의 가벼운 무게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그렇기에 초반 모델은 무게를 대폭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죠. 그래서 비즈니스 사용자 중 출장을 많이 가는 사람, 대학생 등 외부에서 노트북을 써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요. 또한 디자인도 이뻤죠. 지금이야 라이벌은 삼성의 갤럭시북도 디자인이 이쁘지만 당시 삼성의 아티브북이 차가운 느낌의 비즈니스 노트북이었던 반면 그램은 화이트 톤의 패션 아이템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에 하얀색이라 쉽게 더러워질 줄 알았지만 마그네슘과 카본 합금을 사용해서 오염과 충격에도 강한 실용적인 제품이었죠. 배터리도 오래가는 편이었고 디스플레이도 사람들을 휘어잡을 정도로 훌륭했으며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보통 슬림한 노트북이 포트 수를 심할 정도로 아낀 반면 그램은 이 정도 크기임에도 풀사이즈 HDMI 단자를 다는 등 원가 절감의 흔적, 설계상의 편의주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노트북 생산 기지를 수저로 옮긴 반면 LG는 한국 창원에서 생산한 제품이기도 했고 또한 제가 1세대 그램을 산 가격이 87만원 정도였으니 가격도 경쟁사보다 합리적이었죠. 즉 당시 그램은 가성비 최고의 가볍고 이쁜 노트북이었던 거죠. 이후 그램은 LG의 대표적인 노트북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터치스크린, 화면 회전, 백라이트 키보드 등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점점 보강하지요. 이런 다양한 요소는 LG 그램의 사용자 경험을 완성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국가에서 판매되며 글로벌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한때는 매각까지 고려했던 LG의 노트북 브랜드가 LG의 대표 제품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죠. 특히 이동성과 배터리 수명이 중시되는 비즈니스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LG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PC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비즈니스 부문입니다. 엔비디아가 게이밍 시장보다 AI 시장에 집중하는 이유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탑3는 HP, 레노버, 델인데 셋 다 비즈니스 부문의 매출이 압도적이죠. 즉 이 시장은 비즈니스 시장에 어떻게 어필하는지가 중요한데 근래 PC 시장은 성숙기라 비즈니스 수요가 줄어들기도 했고 윈도우 11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윈도우 버전업으로 인한 교체도 없었으니 큰 수요가 발생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삼성의 아티브북이 갤럭시북으로 재편되면서 디자인이 나아지고 현재 비즈니스 시장을 비롯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1위인 상황이죠. 즉 LG는 국내에서는 삼성과 치킨 게임을, 세계 시장에서는 델, HP, 레노버, 샤오미, 아너 등의 비즈니스 시장의 강호들과 싸워야 합니다. 게다가 그램은 초창기에 비해 값이 많이 오르면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라인은 윈도우 노트북이 아니라 애플의 맥 시리즈죠. 프리미엄으로 치고 나가는 건 더 이상 어렵고 중저가 시장에선 경쟁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와중에 LG, 아니 PC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한국에서 중간 관리자들은 재택근무를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한국에선 보통 높으신 분들은 관리만 하고 묻어가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 자기가 묻어간다는 게 들통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만 해외에선 그런 상황이 아닌지라 부동산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재택근무는 환영이죠. 하지만 그 전에 재택근무를 서서히 추진했다면 코로나 때는 바뀌기 힘들던 일본마저 서둘러 재택근무를 추진할 정도로 세계 각국이 재택근무를 추진하는데요. 보통 재택근무할 경우에는 회사 PC를 쓰는 게 아니라 개인 PC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또한 재택근무니 굳이 노트북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와 함께 PC 사업을 견인하는 양대 축, 게임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 제작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는 전부 채굴 수요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이후 엔비디아가 B2B 시장을 노리고 가격을 올리면서 유저들은 굳이 고사양 PC로 업그레이드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나 할까 가격 때문에 주저하는 바람에 PC 시장 자체의 성장이 둔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LG의 선택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PC 시장의 감소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전세계 PC 출하량은 7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 델, HP, 레노버 등과 점점 줄어드는 시장을 나눠 먹으며 버틸 것인가, 가격을 올려서 버틸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이상 가격을 올리면 경쟁력이 없을 테니 결국 가격을 낮추기 위해 ODM을 선택한 겁니다. 가격을 낮추면 지금까지 공략을 못했던 국가 및 기업도 공략할 수 있으니까요. 실은 2023년 기준 이런 행보를 보인 기업은 LG만이 아니에요. 바이오는 원래 소니가 1996년에 설립한 PC 브랜드였지만 2014년 무채, 잉여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는 바이오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2010년 이후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더 이상 B2C 일반 고객 시장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5년부터 비즈니스에 올인하게 되고 현재는 B2B 시장 비중이 무려 75%에 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바로 저가입니다. 역시 PC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자 2023년 3월 바이오는 기존 제품보다 크게 가격을 내린 저가 제품을 발표합니다. 기존의 B2B 주력 모델인 S 시리즈는 그대로 두고 F라는 기존보다 30% 정도 싼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 건데 이는 기존 모델로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은 다 개척했으니 앞으로는 저렴한 기종이 필요한 고객을 발굴한다는 의미겠죠. 사람들이 그램에 선뜻 손을 내민 건 중저가란 모를까 프리미엄 라인은 국내 생산이며 LG라는 브랜드, 제품을 믿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ODM, 사실 중국이 만들었다는 거 알고 일반 소비자가 손을 내밀긴 쉽지 않죠. 특히 2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라면요. 하지만 이 점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 관공서 등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제품을 저가에 공급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HP, 델의 주력 제품이 중저가인 이유이며 바이오가 새 브랜드를 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램이 지금까지의 브랜드 가치를 포기하면서 ODE로 전환하는 이유를 앞으로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가를 유지하면서 경쟁사와 줄어드는 시장에서 치킨 게임을 하느니 차라리 가격을 낮춰 비즈니스 시장을 넓히자는 거겠죠. 사실 알짜 비즈니스는 B2B 시장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B2B 중저가 메이커는 죄다 ODM이므로 오히려 다른 회사와 발을 맞추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퀀타가 그렇게 작은 회사도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협력사이기도 하며 전 세계 OEM, ODM 노트북
제조 1, 2위를 다투는 우수한 기업이므로 사실 다른 회사 제품들도 이 회사의 설계, 제조를 맡기므로 비즈니스 노트북의 안정성이 무너지진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기업 전략의 효율성과는 별개로 한때 국산 제조업의 혁명과 같았던 그램이 사라지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